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미 합참의장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책대표단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간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 미 본토의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무기 시험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미 본토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무기 시험과 그에 따른 기술 진전의 위험성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간 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전략 자산 배치, 전개에 대해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격상하자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했습니다. 방미 대표단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데 이어 곧바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IS에 비유하며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은 90%가 파괴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국방색 셔츠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나타난 볼라드미로 젤렌스키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회의 실시간 화상 연설을 통해 최소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부차 지역에서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에 비유하며 유엔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Максимальна співпраця з міжнародними інституціями, залучення Міжнародног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суду, повна правда, повна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впевнений. 또 러시아의 침공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라며 유엔이 협력해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Або покажіть, як можна переформатуватись і працювати реально заради миру. Або, якщо ваш чинний формат безальтернативний і виходу просто немає, то далі тільки саморозпуск.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부차 지역 학살 의혹에 대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며 학살 명령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seen in Bucha is not the random act of a rogue unit. It's a deliberate campaign to kill, to torture, to rape, to commit atrocities. 한편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병력의 대부분을 철수시킨 러시아군이 동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면서 항구 도시 마리오폴은 90%가 파괴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보이첸코 마리오폴 시장은 12만 명 주민이 여전히 도시에 남아있다며 이미 인도적인 재앙 수준이라고 참상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사정원입니다. 어제 경북 봉화군에서 난 산불이 2시간 전쯤에 진화됐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남은 재가 산불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희 기자, 불길이 다행히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당국이 오전 7시 48분 봉화 산불이 완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18시간 만입니다. 산불 대응 3단계도 12시간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진화 인력 700여 명이 투입돼 방화선을 구축하며 사투를 벌였는데요. 다행히 추가로 산불이 번지지 않았고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투입된 지 30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영향을 받은 구역은 120헥타르입니다. 주택 한 채와 창고 2동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10가구 주민 20명은 밤사이 모두 귀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장 근처에 경상북도 문화재 구만서원과 봉화각, 조선 후기 지어진 회의당 등을 산불로부터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리부엉이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인력 800여 명, 소방차 등 장비 70여 대를 현장에 남겨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졌지만 건조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 오후부터는 순간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예고돼 있어 추가 발생의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인근 민가의 화목보일러 재에서 일어난 불이 옮겨붙으면서 발생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한입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비비가 우선 처리될 예정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 발표 17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제시했던 예비비 규모는 집무실 리모델링과 국방부 이전 비용 등 모두 496억 원. 이 가운데 360억 원 정도가 우선 통과될 예정입니다. 130억 원이 적은 건데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 사무실로 들어갈 일부 대통령 비서실 입주 비용은 제외한 겁니다. 국방부 등 기존 입주기관이 이사 나가는 비용은 모두 이번에 통과될 예정이지만 훈련 유관부서 이사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 계획을 큰 틀에선 존중하되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은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예비비 처리는 한미훈련 종료 시점인 이달 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을 보였던 이번 사안에 대해 일단 당선인 측과 청와대 모두 지난달 말 회동 이후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큰 틀에서의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5월 10일 이후 청와대 개방 준비를 본격 시작한 인수위는 홈페이지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28만 6,272명, 해외 유입 22명으로 모두 28만 6,2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만 명 정도 늘어났지만 지난주 화요일에 비하면 13만 8천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7명 늘어 1,128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하루 새 37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8,033명이며 치명률은 0.12%입니다. 코로나19 신종변이 XE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서 추가 접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하루 평균 발생률은 592명으로 2주 만에 2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연령별로 따져보면 백신 접종률이 낮고 접촉 빈도가 높은 소아 청소년에서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9살 이하는 하루 평균 1,015명,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10대들의 경우는 852명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5주째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를 넘었고 비수도권에선 70%에 이릅니다. 의료 대응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XE 등 재조합 변이는 국내에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분석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추가 조사를 계획 중입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재조합 변이 XE가 출현하였습니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추가 접종, 정기 접종 등 향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방역당국은 가을과 겨울철 재유행과 백신 효과 약화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추가 접종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쪽 면이 전면 개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곳을 둘러봤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1400년 전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법흥사 터입니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오랜 저 터가 남아있던 것을 개방 이후에 다시 이제 절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가 다 폐쇄가 됐어요. 후전으로는 이게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전문 발굴 조사를 하면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바위 속 고여있는 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 떠다 마셨다는 약수터입니다. 그동안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쪽 면이 개방됩니다. 2020년 1단계 북쪽 면에 이어 북악산 전체가 열린 겁니다.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입니다. 북악산 면적은 약 110만 제곱미터, 여의도 공원 면적의 5배 가까이 되고 탐방로 길이는 5.2km에 이릅니다. 어느 나라든 수도의 도심지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럴 수 있는 이런 산 둘레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 길이죠. 이번 개방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에 하루 앞서 이뤄진 점에 대해 청와대는 임기 내 북악산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킨 것이며 오래전 정해진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해임됐는데요.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갑니다.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 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곧장 뛰어 올라가지만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동 현관문이 닫힌 뒤 이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서성이는 사이 순경은 다시 한번 목격한 범행 장면을 재현합니다. 이 순경은 내부 감찰에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른 세대의 호출에 문을 열고 나서야 재진입합니다. 5시 7분, 현장을 벗어난 지 3분 만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딸과 남편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제압한 뒤에야 두 경찰관이 나타나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5시 15분, 흉기에 찔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옮기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 자료에 근거해 여성 순경이 몸에 부착했던 카메라 속 당시 영상을 사건 이후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층, 3층에서 발생한 현장을 촬영했을 수도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훼손이 됐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저장 공간이 가득 차 당시 상황은 처음부터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뇌경색 수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100회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벗어난 해외 국가들이 방역 정책을 잇따라 완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 방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격리 면제, 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 유럽, 태국 등을 대상으로 증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통화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사흘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54포인트 하락한 2739.66에 코스닥은 8.38포인트 내린 944.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연준이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1분기 실적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에 사흘 만에 내림세입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도 6만 9천 원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려아연이 2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에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8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는 가운데 직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IT 기업의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IT 기업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하마다 씨입니다. 회사에서는 2010년 무렵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70%까지 늘었습니다. 今まで何気なかった会話ですね、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なくなったので、そこのストレスっていうのが徐々に1年ぐらい経ってくるとそれが顕著に現れてきた. 사장 아우노 씨는 사무실에 있을 때 저절로 들려오는 주변 말소리가 재택근무에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日常的な会話の中にヒントがね、たくさん埋まってると思うんですね。本当その周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まで活性化しないとなかなかね、クリエイティブな仕事にはつながっていか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사내 게시판을 잡담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업무 관련 내용은 물론 점심 식사 제의 등 내용은 자유롭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는 다른 부서 직원이 조언을 해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등 잡담 게시판이 소통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 서민 음식인 피시앤칩스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영국의 대러시아 제재 때문인데요. 영국은 최근 대러 제재 조치로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 35%의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품목에는 러시아산 흰살 생선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전 세계 흰살 생선 공급의 45%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수입하는 흰살 생선의 40%도 러시아산입니다. 영국 생선튀김협회는 대대적인 관세 부과로 서민 음식인 피시앤칩스 가격이 3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협회 측은 관세 이외에도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생선 가격은 이미 2배 가까이 올랐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Fish is just so expensive at the moment, and people can't find the sizes that we want. This is all post-pandemic. It's 피시앤칩스 업계에서는 이 여파로 상점 3곳 가운데 한 곳은 폐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특별한 타투 아트를 시연하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복부의 커다란 흉터는 물론 팔과 엉덩이에 보이던 흉터 등 몸에 남아있는 흉터를 감쪽같이 감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생긴 흉터를 멍해처럼 이고 사는 여성들입니다. 타투이스트 멘데스 씨가 무료로 시술해준 여성만 벌써 150명이 넘습니다. Que eu podia ajudar pessoas que precisavam do meu trabalho para poder ressignificar cicatrizes de coisas ruins, sabe? De coisas que não traziam boas lembranças e que elas queriam acabar com elas. 시술 시간은 천차만별이지만 10시간 이상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을 참아낸 여성들은 마침내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습니다. Voltei a viver. Voltei a ser mulher, voltei a ser mãe, voltei a ser amiga. É vida. É só isso que eu penso. 흉터를 감추는 타투 아트는 몸의 상처를 넘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교통사고로 한 남성이 버스에 깔렸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버스를 들어올려 이 남성을 구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도심의 한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 밑에 깔리고 맙니다. 상황을 파악한 주변 시민들이 순식간에 버스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버스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줍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이렇게 구조에 참여한 사람은 최소 50명은 좋게 보입니다. 自己唔係好大力都想走去幫佢咯，諗唔到乜嘢㗎當時，好想衝去幫我。嗰個傷者旁邊嗰度咯，我幫推咯，跟住咧嗰啲外賣啊，同埋前後左右個車啊，都跑過嚟參與幫推。 이렇게 선한 마음들이 모여 차를 들어 올리고 있는 사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버스에 깔린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 논란으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이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최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학교는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발표문을 통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넉 달 동안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달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에 입학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 권한입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가 이뤄진 부산대 앞에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KBS 뉴스 최지훈입니다. 과거 홍수로 집도 밭도 잃었던 섬진강 주변 농부들이 돈을 모아서 경북 울진의 산불 이재민에게 건넸습니다. 잠터를 잃은 서름 잘 안다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먼 길 여행에 나선 농부. 2해 전 여름 수마가 남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소 떠나갔다고 하지. 경운기 물속에 잠겨 있지. 절망적이죠. 힘들었죠. 무척이나. 여전히 재난의 아픔을 품은 수해민들이 그들처럼 상실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건넙니다. 전북 남원에서 5시간을 내달려 닿은 곳, 경북 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길이 휩쓸어 새카맣게탄 산림, 담벼락을 뚫고 집안으로 흙탕물이 덮친 그때와 다른 듯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삼터를 잃은 서름은 잘 압니다. 산불은 아니지만 저희는 수해로 해서 저희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진짜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진짜. 2해 전 도움을 받았던 수해민들은 이제 베풀자고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조금씩 모아 1,000만 원을 마련했고 황무지가 된 땅을 다시 일궈 수확한 감자와 쌀도 잔뜩 싣고 왔습니다. 말씨도 다른 먼 동네 사람들이 보인 진심에 화마로 집을 잃은 산골노인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한번 당해봤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찾아왔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세상 내 70년 살지만 처음으로 느껴보는 정이 있고 인간미가 살아있다는 걸.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어김없이 봄이 온 것처럼 까맣게 그을린 땅에서도 다시 싹이 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보이스피싱이 한 번 더 진화했습니다. 아는 번호나 진짜 내 가족, 또 친구 이름이 휴대전화기 액정에 뜨게 바꾼 겁니다. 정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대학생입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 표시란에 평소 저장해둔 엄마라는 글씨가 떴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엄청 흐느끼는 소리로 엄마 납치된 것 같다 이러더니 뒤이어 한 남성이 전화를 가로채더니 엄마를 납치했다며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엄마가 쓰던 거라며 스카프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진짜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건 천운이었습니다. 만약에 엄마 문자를 못 받았으면 제가 그 보이스 피싱 전화하고 있던 거를 못 끊었을 거예요. 그쪽에서 계속 협박을 했기 때문에. 최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이 발신자로 뜨도록 만든 뒤 돈이나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뒷자리 8개 번호만 같으면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지인 이름이 그대로 뜬다는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예컨대 엄마 번호를 010ABCD로 저장해둔 사람에게 피싱범이 001로 시작하는 국제전화를 걸어도 뒷자리만 같으면 전화기에는 엄마라고 뜬다는 겁니다.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피싱 문자를 뿌려 무작위로 악성 앱을 심습니다. 모르는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무조건 누르면 안 됩니다. 이상한 인터넷 주소나 이런 데를 누르게 되면 자기의 개인정보가 나가게 되고 지인을 사칭하는 피싱범들은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려고 대화를 긴박하게 이어가지만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부터 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식목일과 청명, 한식이 있는 이맘때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돼 있는데요. 다시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전남 동부와 경상도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고 비의 양도 매우 적어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서울의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의 벚꽃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가 21도, 대구가 22도 등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게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의 일교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15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